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총선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추악스럽고 저질스러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상으로 무슨 뭐 140석 이상이 나올 것이다, 과반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심란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직접 자기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청년을 바치셨던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실지 정말 암담합니다. 살다 보니까 진짜 이재명 같은 인간이, 그리고 또 조국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 과반을 차지하겠다, 이게 그냥 망상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좌절감을 느끼십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는데, 범죄 혐의가 넘쳐나는 인간이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인간이, 심지어 재판에서 1, 2심 유죄까지 받은 인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게 현실이 된다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암담하시죠, 그렇죠? 저같이 이제 그 청년 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막막합니다. 이재명과 조국 같은 인간이 저렇게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엔 또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도대체 야당 대표로서, 아니 여당 대표로서 대한민국 이끌어 나갈지 벌써부터 진짜 암담합니다. 제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나 4050 세대에 계시는 분들이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도할 뿐이죠. 막판에 가서 진짜 민주당이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일 논란이 됐던 게 김준혁과 양문석, 이 두 가지 논란 아니었습니까? 김준혁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딱히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막판에 이제 김환란 이대 총장이 이대 학생들을 그렇게 미군의 성적인 요소로 썼다라고 하는 게 진실인 것처럼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이재명이가 공유했던 글이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 나의 이모는 김환란의 제물로 미군에 바쳐졌다라는 증언이 터졌다라는 것인데, 이 증언을 한 사람이 고은광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그냥 한마디로 정신병자라고 규명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모습은 정상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우리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한두 번 이런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과거 보니까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지난 대선 때 떡녀라, 용감하더라, 그러니 줄리랑 사는 거겠지, 이런 식의 또 글까지 썼었다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더라도 진짜 곱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팅이 가버렸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요.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의견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으로 했고, 심지어 총선 직전에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또 분명해서,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김준혁을 당선시키고 그리고 또 이수정 교수를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보기엔 구속까지 될 겁니다. 노년에 진짜 잘 걸리셨어요.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살아오셨으니까 구속이라도 좀 돼서 사회적으로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명백한 가짜 뉴스냐? 뭐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이 지금 이 그 고은광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자기 이모가 1935년생으로 정치외교학과를 다녔고 1948년에 낭랑클럽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5년생인데 48년에 낭랑클럽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클럽 활동을 할 당시에 13살 정도였다라는 것인데, 13살이 대학생입니까? 최소한 대학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만으로 19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말이 안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사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기자가 확인해보니까 이 지금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화여대를 다니긴 다녔어요. 근데 학번이 몇 학번이냐? 56학번이라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정신병자라고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살다가 자기 이모까지 팔아먹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모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대요. 심지어 고은광선의 이모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패륜적인 정치, 패륜적인 어떤 정당의 모습을 민주당이 보였다라고 해도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김준혁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돌아가신 이모까지도 이런 식으로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게 개딸들의 수준이니까 이게 정신병자지 뭐가 도대체 정신병자겠냐고요. 한두 명의 지금 정신병자가 엮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사람이 구사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이냐? 뭐 대충 예상이 되실 것 같은데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선전위원장이었대요. 이거 무슨 뭐 북한 단체 아닙니까? 이름만 들어봐도 제가 보기엔 그냥 북한 단체 같이 느껴지는데 거기서 선전위원장까지 맡았다라는 것이고 대진현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활동을 하면서 미 대사관 담장을 넘다가 경찰에 연행된 이력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주도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에 고은광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재명과 김준혁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모까지 팔아먹겠다라고 하니까 싹 다 이거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으로서 구속을 시키는 거 말고 구속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정신병자가 해야 될 것 같은 얘기를 누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을 공유하고 역사적 진실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 그딴 글을 써놨으니까. 논란이 커지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실무자가 한 거래요. 실무자가 했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을 실무자가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의사와 상관없이 실무자가 그냥 글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찢겨버릴 텐데. 그렇잖아요. 이재명이랑 상의도 하지 않고 글 올렸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좌관이 그 실무자가 찢겨버리겠죠. 완전히.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잘됐다 이거. 지금까지 민주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것처럼 패라가면 뭐 구도가 어떻게 됐다라는 등 뭐 그 생태탕이 어떻게 됐다라는 등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이 튀어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과거에 무슨 뭐 그런 식의 일을 했다라는 등 증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증언만을 가지고서 여론전을 해하고 프레임전을 해왔던 게 민주당의 습성이다 보니까 옳다거나 이것도 잘 됐네. 고은광순 누구지도 모르고 이 사람 구속되든지 말든 나도 관심도 없는데 그냥 개딸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통해가지고 김준혁 이슈를 덮자. 이런 생각이 이재명한테 있었다라는 방증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이냐군요 이게 지금. 김민석 상황실장도 이번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김한란 전 총장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역사적인 따가운 비판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김한란 지금 총장에 대해 가지고 친일로 또다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준혁 이슈를 덮기 위해 가지고 친일 논란 또 써먹는 거예요. 양문석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이 통례와 규정을 넘어서 일종의 정치적 개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정치화 측면이 있다. 양문석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문석의 문제를 파헤친 수사를 한 수사기관을 지금 또 문제라고 하는 건데 매번 이런 식인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하면은 유죄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딸들이. 그 판사 그것도 막 집단 린치하고 난리가 나겠죠. 검찰조차도 맨날 검찰 개혁해야 된다. 검찰 독재라고 그 난리를 치는데 판사라고 가만히 내비두겠냐고요. 조국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고요. 참 진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기가 차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류사명에서도 똑같이 드러났었죠. 그렇죠? 류사명이 어땠습니까? 최상병. 입만 열면 최상병. 그 최상병 사건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개입했다. 근거는 뭔데? 없어요. 그것도 무슨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냥 증언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증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마치 국군에 대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군인에 대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예우를 하는 것처럼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군인에 대해 가지고 예우를 보여준 적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데 천안함에 대해 가지고 툭하면 가짜뉴스 퍼뜨리고 천안함에 대해서 툭하면 무슨 뭐 선동을 했던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왜 그런데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병적으로 집착을 하겠어요? 간단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종섭 대사를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상병을 또 희생양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류사명이 최상병 사건에서 최상병의 이름조차도 몰랐다. 최수근 상병의 이름조차도 몰라가지고 류사명이가 최상병 상병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라고 해명했어요? 엔터키를 잘못 눌렀대. 엔터키를 누르면 줄이 바뀌어야지 왜 상병이 또 쓰여지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왜 최상병 상병이라고 썼냐. 이름을 몰랐던 거 아니냐. 아니다.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최상병 상병이라고 썼대. 이게 지금 도대체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도대체 민주당의 인간들이 자기들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가지고 국민적인 아픔을 이용하고 자기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수사기관을 악마화시키는 거, 이런 꼴을 언제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황운하 이번에 또 보니까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황운하는 청와대 선거법,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가지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합니다. 조국은 1, 2심에서 입시 비리에 대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야권 200석의 특검법이 되면은 김건희 씨 법정에 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최소한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범죄자가 설치는 꼴은 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